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주 지구촌 곳곳에서는 다양한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기도 하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아찔한 다이빙을 즐기기도 했는데요. 지구촌 화제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빨간 모자를 쓰고 거침없이 바다를 향해 뛰어드는 사람들. 차가운 바닷물이 몸에 닿는 순간 진저리를 치기도 하지만 곧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바다 수영을 즐깁니다. 네덜란드 전역에서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색 새해맞이 행사 북극곰 수영축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된 만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참가자가 몰려들었다고 하네요. We think there will be around 10,000 people here at the beach of Scheveningen. But there will also be local dives be organized all over the country. So in total, in the Netherlands today, we think 50,000 people will jump into the water. 다리 위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망설임 없이 강물로 몸을 내던지는 다이버. 이탈리아 로마를 가로지르는 테베레 강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멋진 다이빙 쇼가 펼쳐졌습니다. 무려 1946년부터 시작된 전통 행사인데요. 한 실직한 인명구조원이 스턴트맨 일자리를 찾던 중 자신의 기량을 선전하기 위해 17m 아래 강으로 뛰어내린 게 행사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35년째 행사에 참가하는 마우리치오 팔물리 씨를 비롯해 4명의 다이버가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출발 신호에 맞춰 일제히 달려나가는 선수들. 가슴에는 모두 새해를 의미하는 2023이라는 숫자를 달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새해맞이 달리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행사에 참가한 4천여 명의 시민들은 새해 목표를 다짐하며 4km를 달렸습니다. Sehr bessere Laune. Haben Sie schon mal einen gesehen, der traurig ins Ziel kommt? Die meisten, also 99% lachen. Und so fühlt man sich auch. Das ist so. 모든 연령이 참가 가능한 무료 행사인 새해맞이 달리기. 올해로 무려 50회를 맞았는데요. 연말 동안 먹었던 음식에 칼로리도 소모하고 건강도 챙기고 새해 목표도 다시 한번 새기고 일석삼조 행사가 아닐 수 없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화제였습니다. 네, 역대급 겨울 폭풍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던 미국에서 따뜻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눈과 얼음에 몸이 얼어붙어 날지 못하는 갈매기들 구조 소식인데요. 또 중남미에서 가장 큰 관람차도 소개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갈매기 한 마리가 눈과 얼음에 다리가 얼어붙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심지어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얼음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발견한 마을 주민들, 갈매기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망치와 끈을 이용해 조심조심 얼음을 파내 갈매기를 얼음에서 구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집으로 데려가서 갈매기가 회복될 때까지 보살펴준 뒤 무사히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eeing that one fly off was just kind of like, I mean, it just put the warmth back in us that we could be helpful in such a desperate crisis. 목이 빠져라 지붕이만 쳐다보는 사람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흰 올빼미가 나타났습니다. 북극권에서 서식하는 흰 올빼미는 겨울에 미국 중서부 지역까지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흰 올빼미가 발견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흰 올빼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선박에 타고 있다가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브라질 상팔로의 높이 91m의 거대한 회전 관람차가 세워졌습니다. 리우드의 자네르에 있던 관람차보다 3m나 커서 중남미에서 가장 큰 관람차라는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관람차에는 8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 캐빈 42대가 설치됐는데요. 한 바퀴를 다 도는데 25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세워진 아인 두바이로
높이만 무려 250m가 넘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화제였습니다. 네, 이집트에서 도난당해 미국으로 밀반입됐던 유물이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달 독일이 나이지리아의 문화재 20점을 돌려주는 등 최근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재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얼굴 부분이 녹색으로 칠해진 검은색 관을 세심히 살펴봅니다. 지난 2008년 밀매업자에 의해 도난당해 미국으로 밀반입됐다가 1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녹색 관입니다. اسمحوا لي أن أعرب عن سعادتي باستضافة وزارة الخارجية لهذا الحدث الهام والفريد بمناسبة استعادة التابوت الأخضر تلك القطعة الأثرية الهامة التي تعاوننا مع أصدقاء. 이 관은 약 2300년 전 이집트 말기 왕조 시대의 한 사제의 관으로 알려졌는데 약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 7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2019년에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하던 황금관이 도난당한 유물로 확인되자 이를 이집트에 돌려준 바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유물이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독일 정부가 나이지리아에 베닌 약탈 문화재 20점을 반환한 바 있는데요. 1980년대 아프리카 식민 지배 당시 영국이 베닌 왕국에서 약탈했다가 독일 예술상들이 사들인 문화재들입니다. It evokes a sense of loss that I can hardly imagine. To you here in Nigeria, however, this loss has been your reality for your whole life.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불법 도난당해 해외로 유출된 한국 문화재는 3만여 점에 이릅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700여 점의 문화재가 환수되는 등 우리나라의 문화재 환수 노력도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승재입니다. 네,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아우토반에서 시속 110km의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며 잠들어버린 간큰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 아우토반에서 110km 속도로 주행하던 수상한 테슬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정지 신호도 보내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지시에 불응하며 계속 주행한 건데요. 이 운전자, 운전석에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5분의 추적 끝에 겨우 차를 세웠는데 약물에 취한 상태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일본의 한 유기동물 보호업체가 한 달에 380엔, 약 3,700원 월정액만 내면 고양이를 키울 수 있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른바 반려묘 구독 서비스인데요. 복잡한 심사나 자격증명 필요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키우다 문제가 생기거나 지겨워지면 1년에 한 번 무료로 파양도 가능합니다. 유기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한다며 동물 학대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바게트의 성지, 프랑스의 제빵사들이 올라도 너무 오른 전기료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밀가루와 버터 등 재료 가격이 올라 힘든데 전기료까지 올라 가게 운영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가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12배까지 전기료가 오른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약 1유로 1,300원이면 살 수 있는 프랑스 국민빵 바게트의 가격도 오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빵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프랑스 정부는 전기료 상한선이나 세금 납부 유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K-팝 그룹 블랙핑크의 공연 암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 토, 일 홍콩에서 열리는 블랙핑크의 콘서트 티켓은 이미 진작 매진됐는데요. 중국과 홍콩 간의 왕래 재개가 예고되자 중국의 K-팝 팬들이 공연표 구하기에 가세하면서 암표 가격이 최고 8배까지 오른 겁니다. 중국의 한 매체는 그동안 제로 코로나로 엄격한 규제 속에 살았던 중국 팬들이 비싼 티켓 가격도 마다하지 않고 홍콩 방문을 열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영국 런던 동물원이 동물 개체수 조사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몇 마리 늘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딱 봐도 몇 마리인지 알 수 있어 금방 조사가 끝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하루 온종일 조사해야 하는 동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유분방하게 헤엄치는 펭귄들을 먹이로 유혹해 몇 마리인지 세어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된 동물 개체수 조사를 위해 영국 런던 동물원에 사육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지난해 런던 동물원으로 새로 이사 온 키보리를 포함해 서부 로랜드 고릴라는 모두 5마리로 늘었고요. 지난해 새끼 호랑이 2마리가 태어난 덕분에 멸종 위기종인 수마트라 호랑이도 4마리로 늘었습니다. Just a few hundred left in the wild, and a really good example of the importance of breeding programs that London Zoo manage to make sure that we've always got a long-term, safe, sustainable population of animals like Sumatran tigers somewhere on the planet. 숫자 세는 게 가능할까 싶은 물고기 떼들은 사진을 찍어 그 수를 하나하나 헤아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계산기 버튼만큼이나 작은 개구리는 이번 개체수 조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스타 중 하나입니다. 런던 동물원에 서식 중인 400여 종, 14,000마리 이상의 동물 개체수를 조사하는 데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Most often food, sometimes some training that they will have done with the animals, but they're always successful to count the animals, and they're very well trained at it, the keepers themselves, so they always get the numbers at the end of the day. 이렇게 얻어진 개체수 결과는 전 세계 동물원과 공유돼 멸종 위기종 번식 프로그램과 동물원 운영 등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TV 박선영입니다.